지난주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화는 역시 온통 주식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코스피가 8,700을 뚫었다. 이번 달에만 몇십 퍼센트를 벌었다. 이건 시작도 아니다. 앞으로 더 간다더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러던 중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또 반토막 났던데? 요즘 누가 코인을 하냐?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오히려 강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확신을 말입니다. 그날 친구들의 웃음 속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끝났고 코스피는 계속 오를 거다. 앞일이 훤히 보인다는 표정이었죠. 반도체 수요는 2028년, 길게는 2030년까지 모자랄 것이며 대기업의 설비 투자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러니 반도체 업황은 갈수록 좋아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낮게 매겨진 주가도 결국 제값을 찾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50만원, 하이닉스는 400만원까지 간다는 그런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죠. 하지만 세상 어떤 투자에서도 앞일이 또렷하게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 반대죠.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를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앞일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모름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말하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중고 거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파는 사람은 그 물건이 더는 필요 없으니 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내놓습니다. 사는 사람은 그 물건이 필요하니 적당한 값을 치르고 사옵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 한 사람은 팔 때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은 살 때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판단이 엇갈리기에 거래가 성사됩니다. 만약 모두가 똑같은 값을 확신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사고 팔 이유가 없어집니다. 거래 자체가 멈춰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대상을 두고 사람마다 판단이 갈리는 것, 그 불확실성이 바로 시장을 굴리는 힘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심과 판단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비로소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시장은 불확실성을 먹고 사는 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바로 그 불확실성이 깨끗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중이 가장 크게 틀리는 순간이 바로 그 지점이었죠. 2000년 닷컴 버블, 그때는 확신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버는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열릴 것이니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장밋빛 미래만 가득했죠.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불확실성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나스닥은 반년 만에 2배가 됐지만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2009년 3월 금융위기 정점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엔 세상은 끝났다라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절망했죠. 집도 차도 이제 아무도 다시는 무엇인가를 사지 않을 거라며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완벽한 의견 일치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마트폰의 등장과 빅테크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성장으로 역사상 가장 긴 상승장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 기대 속에서 빅테크 성장주와 웹3, NFT와 같은 테마들이 시장을 휩쓸었죠. 하지만 또 한 번 겨울이 찾아왔고 그 뜨거운 확신은 차가운 겸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한 방향으로 굳어진 순간 대중은 늘 가장 크게 틀렸고 그렇게 소중한 돈을 잃었습니다. 결국 위험이라는 것은 가격표에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 분위기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굳게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 코스피는 영원히 오를 것이다. 둘, 비트코인은 끝났다. 가망이 없다. 이 두 확신이 지금 한국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숫자로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하루 코스피 거래대금은 118조 원이었습니다. 같은 날 국내 5대 코인 거래소들을 모두 합친 거래대금은 2조 7천억 원, 코스피의 2%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반대였습니다. 작년 여름엔 코인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넘어선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년 사이 코스피 거래대금은 약 680% 폭증했고 코인 거래대금은 약 84%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돈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통째로 옮겨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6월 들어 7만 달러가 깨졌고 심지어 5만 9천 달러 아래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작년 10월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코인 시장에서 하루 청산된 돈만 10억 달러가 넘었다는 뉴스가 들리기도 하죠. 뉴스는 한 목소리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금이 이탈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은 끝났다. 앞으로는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코스피는 8,700선을 뚫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잔치가, 한쪽에서는 장례식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똑같은 문장이 흘러나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코스피는 이제 우상향만 한다. 여기에서 안 사면 바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과거 수많은 강세장이 그랬듯 대상만 바뀌었을 뿐 확신의 모양은 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한쪽만 확신하고 다른 쪽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 역사가 그 순간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는 지금 다시 떠올려 봐야 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며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 여기서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감입니다. 강세장이 가장 화려할 때, 모두가 가장 확신할 때, 바로 그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파티에서 음악이 가장 크고 사람들이 가장 많고 다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춤을 출 때, 그때가 보통 파티의 막바지인 것처럼 말이죠. 물론 코스피가 내일 당장 무너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도 많고 분명 오를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계하는 건 가격이 아닙니다. 영원히 오른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지금만은 예외라고 믿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라는 버핏의 말처럼 모두가 웃으며 코스피로 달려갈 때 혼자 다른 곳을 보는 것, 모두가 비트코인은 끝났다고 말할 때 반토막 난 자산을 조용히 사 모으는 것, 이건 분명 외롭고 불안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가장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할인 기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은 개미들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 하락에 베팅하는 돈이 역대급으로 쏠려 있다고 합니다. 거의 모두가 같은 쪽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비트코인은 더 떨어진다. 이게 지금 시장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릴 때 대중은 자주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싼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모두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가장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불확실성은 위험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은 가격표에 붙은 할인입니다. 만약 모두가 다시 비트코인을 확신하는 날이 온다면 그날 가격표에는 더 이상 할인 딱지가 붙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이 다 떠난 자리,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역사는 늘 바로 그 자리에서 기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횡보할 수도 있죠. 어떤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대까지 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기관은 15만, 20만 달러를 가른다고 말하는 데도 있죠. 같은 자산을 두고 이렇게까지 의견이 갈립니다. 결국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거대한 의견 차이가 계속된다는 건 시장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설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비해 실제로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경제학의 일이라고요. 미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스피의 끝도 비트코인의 바닥도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에 참여해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불확실성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뎌내야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확실성이 보인다면 그때는 이미 할인 기간이 끝날 때일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끝났다 하는 말에 흔들린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발행량과 관련된 프로토콜이 손상되었나요? 누군가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더 찍어내 여러분들이 가진 코인의 가치가 떨어졌나요? 전 세계 노드가 파괴되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멈췄나요?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리스크와 패닉을 구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것과 본질이 망가진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지난 1년간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변한 건 오직 사람들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그 자체는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발행량은 여전히 2100만 개, 단 한 개도 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규칙은 어떤 정부도 어떤 중앙은행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가격이 반토막 나는 동안에도 이 약속은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너진 건 비트코인의 가치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일까요? 비트코인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잠시 등을 돌린 것 뿐일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면 답은 오히려 명확해집니다. 비트코인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코스피는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누가 비트코인을 사냐? 이 말은 한동안 더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한동안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음악이 멈추는 순간은 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가장 시끄러운 잔치에 소음을 쫓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모두가 떠난 조용한 자리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지금의 길고 지루한 하락장에서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생각해보며 차분하게 묵묵하게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